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금부가 아뢰기를 관령을 불러서 조응의 거설을 물었으나 방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고 고로들도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기에 우선 관령과 고로 2명을 잡아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관령과 고로는 놓아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5번째 기사 도승지 조순이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조응의 일에 대해서는 한승부를 시켜 오부의 호적을 조사해서 동명인을 뽑아 아뢰게 하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데뷔 전께서는 본래 풍증이 계신데 요즘 또 감기가를 앓으신다. 정세는 비록 대단치 않지만 이미 의례를 시켜 곁에서 모시고 진찰하게 하였는데 그들의 진찰에 필시 정하지 못할 것이니 곧 하종회와 김순일을 불러서 항시 전문 밖에 있게 하고 의녀의 전달을 들어 약을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이런 뜻을 의사의 두 제조에게 유시하라.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7번째 기사 역양부수 존이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동대문 밖에 삽니다. 지난달 금음날 범이 마을에 들어와 이 장군의 집에 있는 동네에서 길을 살상하였는데 오늘도 범이 조산 동대문 밖에 있었다. 들어와 풀 베는 사람을 상해하고 수도교 길가 울밀한 잔솔 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그 범을 잡지 않으면 밤에 반드시 날뛸 것이니 선정관을 하여금 표신을 가지고 가서 내금이와 우리 미에 입직한 갑사와 정병을 속히 풀어보내게 하고 사복씨는 그물을 많이 내가게 하고 이 뻔한 무반 당상으로서 범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자를 택해서 즉일로 잡게 하라 하였다. 아이고 그래 범이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8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관령 서원을 불러 물었더니 상서방이란 명칭을 가진 자가 관할 내에 없다 하기에 관령 등 몇 사람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한승부로 하여금 호적을 조사하게 하였으니 관령 등을 놓아 보내라.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0일 무자 9번째 기사 금부가 아뢰기를 공법진은 벌써 죽고 그의 아들 공순량과 사위 전손 등이 지금 22여 세인데 의주에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직문이 초사에 법제의 집에 모여서 의논했다 하였으니 순량 등이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리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순량과 전손이 모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라 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10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데뷔전에 올릴 약은 색성지가 맛보고 올리는 것이 가하다. 또한 데뷔전이 미령하심으로 시사하기가 미하니 경련, 조화, 조참을 정지하라.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11번째 기사 금부가 아뢰었다. 김효선 행랑뒤에 사는 자이다. 과 동명인 2사람을 가두었습니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종 17년 8월 15일 무자 12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평양 서이웅과 판간 유효정과 이총이다. 외람한 일은 필시 의주 목사가 잘 단속하지 않은 데서 생겼을 것입니다. 무릇 영경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월강 유수를 가지고 마피를 점검하고 또한 화인을 상과에 일일이 점검해서 출입시켜야 하는데 목사 김양필이는 수리하여 규철하지 않아 외람한 일이 생기게 하였으니 추구하기를 청합니다.
또한 유원 첨사 김극달은 본래 광패하고 주정장이므로 변진의 중임을 맡길 수 없으니 속히 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전라도는 사분간 많은 곳인데 감사 신상이 출고를 당하여 오랫동안 행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재직하는 것이 옳겠다. 장례원의 관원은 조율하는 것이 옳겠으며 평양의 서윤과 판관의 범행은 근래 듣지 못한 일이니 매우 통탄하는 바이다. 의주 목사를 과연 적격자로 시킨다면 영경에 가는 사람을 교찰하여 외람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일의 김극성과 이기 등은 문무가 겸전했기 때문에 보냈던 것이다. 김양필도 무죄가 있어 쓸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찌 의주 목사의 직임이 맞겠는가. 추구하면 교찰의 일을 삼가는지 않았는지를 자연 알 것이다. 김극달의 일은 아랫바가 사실이라면 유원처럼 중요한 곳에는 보낼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월광유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규정된 문서를 말한다. 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5일 무자 13번째 기사. 잔교했다. 범위 상해한 역자 풀베는 자를 말한다. 의원을 보내 치료하라. 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5일 무자 14번째 기사. 밤에 누성하고 번개치며 우박이 내리다. 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개축 첫번째 기사. 도성지 초순이 근부에서와 아르기를 김효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을 신문한 결과 행랑 뒤에 사는 자는 바로 안책염의 연주와인으로 입거된 귀촌의 동서인데 공법지와 서너집 건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김직문의 공초에 나타난 자이니 직문이 올라오기를 기다릴 것 없이 형추하고 나머지는 정거에 의해 형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잔교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기축 두번째 기사. 정은 윤안인이 아뢰기를 양사가 신상을 농계할 때 신은 국법과 군령의 해이한 일에 대해 그 허물을 대신에게 전가해서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도끼의 한 뜻을 미처 깨달아지 못했으니 매우 사체를 잃은 것으로 직위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경륜에서는 독해할 수 있으나 여느 때 장례적으로 아뢰는 일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서 나와야 하며 독해했을 경우는 별도로 독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전번에 연수한 무리들 중에 제 나름대로 독해한 자가 많이 있자 조중에서 그것을 그른 일로 여겼다. 대신을 논계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데 여러 사람과 의논도 하지 않고 와서 아뢰었고 대신의 사면 소식을 듣고도 즉시 와서 사죄하지 않았으므로 매우 사체를 잃은 것이니 채직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조응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남대문 밖 청파 방에 살기에 그의 아내에게 물었더니 자제들을 가르치러 면천에 갔다 합니다. 비록 그 주거지가 김증문의 초사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나장을 보내 잡아 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잔교하였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기축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기축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라도 관찰사는 채직될 시기가 아닐 때 채직되었으니 관찰사가 독에 진상하는 일을 정지하라. 증조실록 45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기축 여섯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부방 장수들을 모두 잡아온다면 소요가 일 것 같다. 그러나 전라도 장사를 이미 잡아왔으니 경상도 군간도 잡아와서 추구하고 전혀 부방하지 않은 자 하석범을 말한다. 별도로 성전을 받들어서 추구하라. 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개축 7번째 기사. 서지로 전라도 관찰사로 심사순을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6일 개축 8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40억 원 중조 17년 8월 17일 경인 첫번째 기사. 주와 이정남군 우이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경상도 조방 군관 16명을 잡아오는 것은 근다의 군령이 해이함으로 통절하게 징계하려는 것이나 군관같이 미천한 자들이 모두 잡혀오게 된다면 소요가 일 것 같습니다. 더구나 김직문의 공초에 연루된 자가 많아 옥사가 번거로울 것 같으니 경상도 군관은 잡아오지 말고 병조의 명하에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전라도 군관은 이미 영을 내려 잡아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느리게 방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역시 잡아오게 한 것이다. 그런데 김직문의 공초에 연루된 자가 너무 많으니 지금 대신의 아름이 지당하다. 경상도 군관은 병조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고 하석범만은 전혀 방소에 이르지 않았을 잡아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준조실로 45권 중조 17년 8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참교하였다. 데뷔 전의 증후가 전보다는 조금 자도가 있으니 정부와 육조에게 문안을 정지하도록 하라. 이는 바로 자지이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의주 목사 김양필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경에 소도둑질을 했다 하여 나린 군사를 삼국 지경에 보내 중국 사람 2명을 사로잡아와 아국인의 예대로 취초하여 계문하였습니다. 삼국 사람 마음대로 잡아온 소식을 삼국이 듣는다면 반드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니 경찰관을 내려보내 추구하게 하셔서 또 전라감사 서지의 경우는 전에는 통정으로 감사가 된 사람이 많았으나 근자는 전라도에 예변이 있으니 어찌 통정이 가선인 병사를 제위할 수 있겠습니까? 분계가 높으니 그에 적당한 사람을 차견해야 절제하고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양필이 중국 사람을 잡아온 일에 대하여 형조가 경찰관을 시켜 추구하자고 청하는지 아는 것도 잘못이니 추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봉상시 주부 김사달은 심질과 주병이 있으므로 제2양소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니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김양필은 추구하는 것이 옳고 형조의 관리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 추구할 것이 없다. 서지의 일은 만일 병경에 사변이 있으며 병조가 마땅히 절제할 것인데 감사가 어찌 주장하고 조처하는 일이 있겠는가? 김사달한 병이 있다면 제2양소에 합당하지 못하나 그는 말단 관리니 논할 것이 못된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17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밤에 번개가 치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17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의 안악 작년 봉산에 폭풍이 불고 풍우가 내리고 거위 알만한 우박이 내려 나무가 꺾이고 곡식이 3번이나 손상되었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18일 신명 첫 번째 기사 병조판사 장순손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18일 신명 두 번째 기사 주하승지 최세절이 아뢰기를 관상검은 15일 밤에 우박이 내리고 내성이 났다고만 아뢰었을 뿐이나 신과 채침이 자세히 들으니 그날 밤 3경쯤에 무슨 소리가 났는데 우레소리도 아니고 바람소리나 빗소리도 아닌 매우 이상한 소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울리다가 한참 만에 그치고 남방에는 달빛이 대낮과 같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 변이 매우 컸는데 관상감은 보통 일로 적어서 아래였으니 매우 만홀합니다. 추구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관상감은 마땅히 기후를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우레소리가 아닌 것을 우레소리로 아뢰었으니 잘못이다. 다만 우레소리도 아니고 바람소리도 아니라 무슨 소리하고 지칭할 수 없는데 어떠한 전지를 내려서 추구하겠는가. 또한 낮이라면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니 언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각기 본 것으로 말을 하니 이 말을 가지고는 신빙하여 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마땅히 내외의 간상감 관원들을 불러 너희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서 우레소리라고 보고했는가 정도로만 물어도 그들이 기후를 관찰하며 부지런했는지 태만했는지를 저절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채침이 아뢰기를 내외의 관상감 관원들에게 물었더니 역시 우레소리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었고 바람소리나 빗소리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 무렵에 우레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서 아뢰었던 것이라 합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밤중에 바람과 빗소리가 시끄러웠으므로 그 소리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철이 아닌 때 우레소리가 난 것 또한 죄변인데 지금 만일 이런 이유로 추구한다면 우레를 죄변으로 여기지 않는 처사이니 또한 불가하다. 나의 생각에는 상하가 공고스성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긴다. 진조실로 45권 중조 17년 8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로 45권 중조 17년 8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오시에 태백성이 사지에 나타나다. 진조실로 45권 중조 17년 8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데뷔 전의 증후가 전보다 조금 차도가 있기에 이미 정부의 육조에게 문안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열정이 덜 했다 하고 편찮으신 날짜가 이미 오래라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나는 시약 문안하느라 오래도록 경연을 폐지하였는데 외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를까 염려되니 모두 알게 하라. 진조실로 45권 중종 17년 8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검루가 아뢰기를 원팽조의 사건은 원주 본가의 삼전리를 잡아서 주문하였더니 팽조가 본가에 왕래한 일이 없다고 모두 말합니다. 다만 창원은 보통 때 가자면 8일 걸릴 길인데 팽조는 급한 일로 왔는데 8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으니 매우 더딘 행동이었으므로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팽조가 8일 만에 창원에 도착했다면 중간에서 지체한 것이 틀림없다. 만일 형출을 청한다면 위에서 재결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1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였다. 김광복, 서진은 모두 채직시키고 김사달은 다른 직으로 옮겨 차임하라.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1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오시에 태백이 사지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진원의 죄수 산호 강철금은 나는 무고주의로 장 100유 3천리에 해당되는데 천인임으로 속바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속받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2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오시에 태백성이 사지에 나타나다.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김극성을 공조 참판으로 손중돈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진조실록 45권 중종 17년 8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성운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시경 대아 가락편에 기강을 세워서 모든 신하들을 편케 하며 여러 신하들은 천지를 사랑하여 직무에 게으르지 않아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하고 서경 오자 지가에 지금 도리를 잃고 기강을 어지럽혀 멸망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대개 나라에 기강이 있는 것은 몸에 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강이 서고 안 서는 데는 안위가 따르는데 어찌 삼가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창업한 이래 열성조가 서로 이어 국토를 정돈하고 기강을 세우고 헌장을 완비하여 오랫동안 선정을 계속하니 조정과 주현에 태평무사하여 질서가 정연하고 상하가 전도되는 일이 없으므로 어린아이를 왕위에 앉히거나 선왕의 위구에 조예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전하께서는 작품이 성명한 데다 창성한 시운을 만났으니 인자하신 미덕은 사방에 풍기고 영명하신 명성은 여러 사람의 귀에 익은지 이미 오래여서 일국의 감대를 받고 계시매리까. 이때에 전하께서 만일 팔비영을 가지고 사방을 제어하시어 비록 수많은 사람의 사정이 엇갈린 천갈래 만갈래의 의견도 전하의 지도를 감히 어길 수 없게 하신다면 명예가 정연하고 분수가 정숙하여 부박한 무리들이 의혹시킬 틈을 타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천지 엄양을 고르게 하는 정치를 하시고서 당우처럼 다스리려 하거나 3대처럼 다스리려 한다면 마치 시원스럽게 잘 닿는 말을 타고 마음대로 달리는 듯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슥하게도 정치의 법규가 서지 못하고 예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성상의 슬기로운 생각은 빠른 성과를 거두려고 애쓰시나 맑은 근원이 이미 탁한 물결에 허리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기와 같은 괴이한 자들은 여우와 올빼미 같은 소리로 겉으로는 요순을 칭송하지만 속으로는 왕만과 도척의 마음을 품어 살림을 억압하고 기로를 협박해 내쫓는데 이미 젖은 습을 묵듯이 바싹 죄므로 감히 원성도 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세와 근원이 아래로 옮겨지고 임금의 형세가 약해졌으니 수백 년 동안 기강으로 다스리던 조정의 치적이 여기에서 탕진하였습니다. 이 일을 말하자니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다행히 종묘 사직의 말없이 도운 힘을 입어 뭇 간악한 사람들이 배임을 당하거나 유배되고 기로들이 다시 진출하게 되었으며 경사와 백성들이 속 시원한 새 시국을 보려고 하였으니 진실로 우려와 같은 위험을 보여 퇴폐한 풍속을 진작시키는데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조정은 지금 세쇠한 일에 골몰하여 궁여지책을 쓰고 사람을 진작할 만한 큰 계획은 보이지 않으며 고질적인 패습을 버리지 못하여 기율의 위험이 없습니다. 죄가 정해지면 배수로 옮겨야 하고 형신을 받으면 체포되어야 하는데 쥐나 개처럼 도망하는 자가 잇따라 생겨 체포령을 내리면 조야는 어찌할 줄 모르고 지방의 중신들은 혐의자를 보아주고 고을의 수령들은 욕심만 많고 일 처리에 어두우니 국법이 폐하해지고 인심이 간특했음이 이에 이르러 그이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량이 좁은 대신으로 하여금 조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부정한 습관을 익히고 분수 밖의 일을 넘보며 사시나 효경이 되게 하니 그들의 폐악한 상황을 말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간사한 짓은 질서가 상실된 데서 일어나고 화의 원인은 아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록 군소의 정태이기는 하나 날때는 양이 태산을 뭉개는 것은 실로 그 기세가 점차 자라나는 데서 연유합니다. 잔잔한 물은 얕보다 빠져 죽기 쉽고 맹렬한 불은 접근하기 어려운 법이니 백성들을 단속하는 길은 기강을 엄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에 난관 같은 미관이 장경을 꾸짖고 낮은 관세의 소신이 육공을 욕하니 이것은 실로 염치의 중한 도리에 관계되고 예속의 근원이 메인 바입니다. 간관들의 논집이 윤호를 받지 못하므로 군정과 온갖 법도가 더욱 해이해지는데 크게는 조정의 의범이 문란하고 작게는 전방의 간사함이 불어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은 상관의 명령을 머리 숙여 듣는 사람이었고 한간의 천민들은 분수를 어기고 윗사람을 능가하는 사치를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문덕의 정치는 흡족하지 못하고 무비는 튼튼하지 못하여 서로 보고 본받아 나태함이 날로 더해갑니다. 비록 새틀 같은 많은 법과 복잡한 법령이 날로 불어난다 하더라도 만료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는 끝내 보탬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남쪽 변방 여러 장수들이 태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모두 분노합니다. 전하께서는 그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사언을 베푸시어 오랜 시일에 경과하도록 처벌할 일을 결단하지 못하시니 대중을 거느리는 방법과 상벌에 대한 전법이 그 저기함을 잃었습니다. 조야는 시리한 상태이고 부오는 게을러져 한가로이 지내 교만하고 태만한 풍조를 양성하니 후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적 가정에는 가정의 기강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기강이 있으니 상하를 잘 다스리고 인도를 정제해야 합니다. 총섭하는 권한과 진작하는 방법은 위에만 있을 뿐입니다. 공경 대신들이 비록 모책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자나께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실로 사람의 들의 관심을 일으킵니다. 정령을 반포할 때에도 일의 기회가 왔을 때에는 곧 영단을 내리시어 사방에 분명히 보여야 하고 겸양하여 묵묵히 앉아서 다른 사람의 의논이 정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영단을 내려 결정하실 때 조금 잘못이 있다 해도 명균이 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일 한결같이 법규만을 따르기를 위하여 한가 조심만을 한다면 혹 폐단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시세의 병통을 밝게 아시고 과감한 영단을 내리소서. 위권이 성궁에 있으니 결단하는 일을 반드시 직접 하시어 이미 떨어진 기강을 진작하시고 좋아하고 미워함을 엄중히 모이며
공과 주의를 밝게 살피소서. 어질고 어리석은 자가 뒤섞이지 않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구별이 있으면 높은 관원이나 낮은 관원이 각각 각자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하고 중앙이나 지방 관원들이 각자 할 일을 잘 처리한다면 종사와 시민은 매우 다양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비만기를 내렸다. 지금 상소의 위권이 성공해 있으니 결단하는 일을 반드시 직접 하여 이미 떨어진 기강을 진작하라는 말은 지극한 말이다. 경등은 지난날의 패단을 보고 당시의 패습을 구제하려 하니 또한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무릇 기강이란 형벌을 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죄가 있는 자라도 그 정상을 참작해서 법을 적용하되 죄에 꼭 맞게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승복할 것이니 무너진 기강을 일으키기 위하여 각박함을 위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강은 잠시라도 회의하게 할 수는 없다.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거만하면 어찌 기강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지난날의 패습이 이와 같은데 그대로 옛 패습을 따르고 있으니 어찌 다 변혁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조정에 이르보면 대수의 신하들이 이 패습을 알고 소장이 발표하니 이와 같이 하면 그 패습은 말하지 않아도 변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상의 슬기로운 생각은 빠른 성과를 거두려고 애쓰시나 맑은 그는 이미 탁한 물결에 허려졌다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지난날의 패습이라면 이것은 한갓 직명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흐린 풍속을 이제 다 변혁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기구의 신하들을 써서 직위에 따라 책임을 지어 실효를 거두게 하면 잘못된 패습이 저절로 변혁될 수 있을 것이다. 진조실호 40억원 중조 17년 8월 2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원평조는 경상도의 조방장으로 즉시 방서에 당도하지 않고 지체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장일백의 고신을 빼앗을 것으로 논해야 할 것이나 유지가 있기 전의 일이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장교하였다. 중조실호 40억원 중종 17년 8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직미와 붕어를 드리지 말라 명하셨는데 지금 은여에게 드리니 대비전께서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만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붕어는 곧 사복시에서 6, 7인을 동원해 잡는 것이고 직미는 곧 사도시에 본래 저장되어 있는 것이니 모두가 조금도 폐단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그것을 빛이 대비전의 뜻일 것이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였다. 진조실호 40억원 중종 17년 8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아뢰기를 시추 주유를 받은 자는 곧 태장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 권과 이 안세는 군기에 관한 죄로서 모두 일죄를 범하였으니 끝까지 추가하여 실정을 자백하게 한 다음 죄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잡혀오는 죄인은 도성 안에서는 말을 탈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권은 도성 안으로 들어올 때 행인을 벽제하여 말에서 내린 사람이 있게까지 하였습니다. 이 권은 마땅히 큰 죄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다시 죄를 청하지는 않겠고 그를 잡아둔 건부의 난관을 추구하게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권의 초사는 이 안세와 대략 같으나 이 사람은 오로지 주장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조율하게 했던 것이다. 무릇 형주는 사실을 숨기고 승복하지 않는 자에게 마땅히 쓰는 것이다. 또 이권이 말을 타고 벽제한 일에 대해서는 그를 잡아오던 도사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1. 죄는 사형을 말한다. 진조실호 40억원 중종 17년 8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편찮으시니 오는 9월 9일에 있을 양로연과 기형의 일을 어떻게 하리까 하니 잔교하기를 양로연은 큰일인데 자전히 편찮으시니 행할 수 없다. 주식 내려주는 일을 마련해 아뢰라. 남녀노인에게 내려줄 때 사천을 따지지 말고 주육을 차등 있게 내려주라 하였다. 진조실호 40억원 중조 17년 8월 2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의건부의 계목에 전라도 관찰사 신상이 수사 이권과 조방
장 이 안색에 명하여 길을 나누어 가서 여러 섬을 수색하게 하였는데 이 안세 등은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동행하는 동시에 주장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미리 군사를 출동하였으며 또 관한 모든 섬을 다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세는 관한 모든 섬을 샅샅이 수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수색하는 것도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장의 호령을 따르지 않고 크게 군기를 잃었으니 죄가 차명에 해당됩니다. 이 안세는 갈 때 성묘하고 갔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일백은 속하고 고시는 다 빼앗는 것이 가다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이안세 등은 모든 섬을 수색할 때도 오히려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크게 군기를 잃었는데 만일 강적이 앞에 있어 칼날이 교섭한다면 선뜻 사조들 앞에 나서서 방어하겠는가? 그들은 원래 형류를 상고하여 정죄해야 마땅한데 말감해서 가까운 도에 편히 머물게 하였으니 굴령이 해해진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진주시로 45권 중조 17년 8월 2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 권과 이 안세에 대해서는 다만 장은 속하고 삭직하도록 명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군기에 관한 범죄가 무거우니 이처럼 가볍게 처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들 모두 정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남의 죄를 논할 때 유서는 정상과 법을 참작하지 않고 곧장 율문을 적용하나 임금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죄를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재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랴 이 안세는 비변사가 추자도를 먼저 수색해야 한다 한 말을 들었으며 신상이 이 권에게 유시한 내용도 비변사의 말과 같았던 것이다. 이들은 신상에게 보고하고 미처 회답을 받기 전에 마치 순풍을 만났으므로 곧 배를 출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군계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죄 주었을 뿐인데 지금 변경해서 죄 주자니 과연 어떠한 죄로 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준조실호 45권 중조 17년 8월 24일 정료 두 번째 기사 김영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사익을 지평으로 허관을 홍문관 교리로 조종경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진조실호 45권 중조 17년 8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자전의 정후가 전번에는 조금 나은 것 같았는데 건자에는 또 감기가 들으셨다. 편찮은 신지 이미 오래라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한다. 나는 약시중 드느라 오랫동안 시조와 경련을 폐지하고 또 군신들을 접견하지 못하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이런 의사를 전에 이미 말했으나 워낙 미안하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이다. 진조실호 45권 중조 17년 8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이 권과 이 안세는 군법을 범하였습니다. 전번 남방에서 일어난 일은 조정에서 모두 분개한 바입니다. 신상도 원래 잘못이 없지 않으나 이 안세 등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계문합니다. 이들을 가볍게 죄에 주느냐 무겁게 죄에 주느냐의 군사 기율의 권장과 저상이 달렸으니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죄를 결정한 이상 아래에서는 감히 아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위에서도 참작해서 재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죄를 결정해서 내린 이상에는 감형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굴령이 해이해지지 않고 기강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두 사람은 마침 순풍을 만났기 때문에 먼저 추자도로 들어갔던 것이다. 만일 신상의 회보를 기다렸다면 필시 바다 가운데서 오래 체류하게 되었을 것이니 외적이 비록 추자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을 엿보고 도망치지 않았겠는가. 두 사람의 계책은 곤도에서 나온 것이라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필코 이 두 사람을 죄주는 것은 주장의 명령을 오로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그를 재상이라 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후인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망령되이 감형한 것도 아니다. 만일 회보를 기다리지 않았다 해서 무거운 형류로서 주해준다며 가령 주장의 명령을 일체로 위배한 자가 있을 때는 어떠한 형류로 정죄하겠는가 하였다. 중조실호 45권 중조 17년 8월 2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민수천, 장령, 남효희, 지평, 이규령 등이 이안세 등의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보통 때 주의를 결정할 적에는 혹시 언전을 베풀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결단코 언전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근래 군법이 해이하니 상께서 통촉하소서.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처럼 경감한다면 이후에는 장차 어떻게 군령을 정제하겠습니까? 참컨대 형률대로 죄지었사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군령을 엄숙하게 하려는 그 뜻은 좋다. 그러나 사람을 죄줄 때는 마땅히 그 정상과 법을 참작해야 하지. 군법에만 얽매여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권 등의 주안을 너희들은 이미 들었을 것이니 지금 다시 거론하지 말라. 다른 섬을 수색할 때 만일 역풍을 만나더라면 추자도는 끝내 들어갈 수 없어 외적을 체포하는 일이 어긋났을 것이다. 그런 때문에 마침 순풍을 만나서 바다로 나간 것이니 그 죄나 정상을 볼 때 심하게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며 재차 아뢰기를 당초 약속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잘못한 것이겠지만 비록 일시적으로 의문하여 유시하였으나 역시 호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세는 이미 그 호령을 듣지 않아 크게 군유를 잃었으며 감사가 개문한 데는 감히 실정이 아니라는 말로 답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군법은 엄한 것인데 하물며 근래 군법이 매우 심하게 해이한 때임이니까 이 같은 기회에는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문식한 조사는 단연코 신용할 수 없으니 청컨대 속히 형률대로 죄 주어 군법을 엄숙하게 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이 권 등의 일은 제 마음대로 결단하는 자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만일 이 사람을 무겁게 다스린다면 뒤에 제 마음대로 결단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한 어떤 흉률로 다스리겠는가 하였다. 준조실 45권 중조 17년 8월 2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동으로 아뢰기를 군령은 주장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편 군사가 대치하고 있을 때 비록 호령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편장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반드시 이의 기미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신상이 비록 직접 대하여 유시하지 않고 공문으로 호령을 하였으나 이 안세 등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서 수색해야 할 때는 수색하지 않고 수색하지 않아야 할 때는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명령을 미편한 것을 논보했으나 마땅히 신상의 명령을 다시 기다려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요 제 마음대로 결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의 하교에 두 사람의 조사가 같으면 신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는데 이권과 이한세는 당초 서로 의논하여 신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들의 조사가 서로 같을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논보에 맡겨 버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주장의 명령을 위배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주장이 먼 곳에 있을 경우 어찌 주장의 명령만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편의함을 논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기 위하여 명령을 어겼다면 안전한 가까운 것을 버리고 험한 먼 곳을 갔겠는가? 만일 일체 군법을 다룬다면 어찌 위에서 혹 가감할 일이 있겠는가? 그들이 이미 받은 죄가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니니 지금 죄를 더 줄 수 없다 하며 3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 45권 중조 17년 8월 25일 무술 5번째 기사 승지 채침이 건부로부터 복명하기를 김직문이 장독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고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혹 말을 하더라도 창년에서 일정하지 않아 계본 안에 있는 조사와 약간 서로 같지 않으니 신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직문의 소복을 기다려서 형신한 뒤에 약을 신빙해서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가는 조웅, 김효선, 상여집, 상세충 등인데 단 김효선은 동명인으로 수감된 자가 4사람이나 됩니다. 근장과 설이 김효선은 바로 공범지의 이웃 마을에 사는 직문의 조사에도 공범지의 집 이웃에 산다 하였으니 이 2사람 반드시 의심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법과 수복, 김효선은 다 행랑에 사는데 형세로부와 같이 모일 수 있는 인물이 못되고 또 공범죄의 집과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년과 상손도 사천으로서 못생기고 잔약하게 비할 데 없으니 서방이라 칭하지 못할 처질 뿐만 아니라 초청해서 이를 의논했을 리 만무합니다.
지금 옥에 갇힌 자가 많으니 정병빈, 수복과 상령, 상손 등은 모두 놓아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법주의 사위 전손의 일에 대해서는 그 중매인의 아내를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전손이 장가든 일의 선우에 대해 주문하려고 그 중매인을 잡으려 했는데 그가 마침 외출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물은 것이다. 전손의 조사와 한마디 말도 가감이 없었으므로 도로 배수 의지로 보낸 것이 마땅하나 만일 직문을 신문할 때 그의 말이 서로 관련이 있을까 싶으니 청컨대 보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진조실을 45권 중조 17년 8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문이 데뷔 전에 무난하였다. 어제 데뷔 전에 차비문 밖으로 이어했기 때문에 의정부의 육적은 모두 무난하였다. 진조실을 45권 중조 17년 8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정과 조의전 남곤이 와서 이 안세와 이권에 대한 일을 아뢰니 잔교하기를 군령은 엄해야 한다는 것을 위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계책도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제 편리한 대로 하기 위해 명령을 어긴 것과 논보한 것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지금 자전이 미령하신 때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대궐들에서 여러 날 동안 논집하며 대신이 또 와서 말하여 시끄러운데 들어줄 만한 일이라면 꼭 이렇게까지 한 뒤에야 들어주겠는가. 이권 등은 재상이 학생으로 되었으니 어찌 가벼운 형벌인가. 대저 그 정상과 법을 참작해서 죄주는 것이 가하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 이권 등의 일을 5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2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의건부가 아뢰기를 이종인과 황보겸 등은 전라도 주방장이 되어 3, 4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머뭇거리고 즉시 달려가지 않아서 7, 8일 후에야 도착하였으니 그저가 장 100의 고신을 다 빼앗는 형에 해당하나 다만 유지가 있기 전의 일입니다. 아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진조실록 45권 중조 17년 8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4번 하려었으나 윤허하지 않자 또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이건과 이안세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 복합하였으나 전하께서 정상과 법을 들어 과오로 취급하여 그릇 용서하시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정상과 법이 있는 바엔 매우 세밀히 살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사정을 참작하여 사의가 없었을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과오이니 특별히 법을 굽혀 용서해주는 것은 곧 선왕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 본디 악독한 버릇이 있으므로 조정명령이 비록 곡진하게 나갔지만 그들은 먼저 오만한 생각을 품고 조금 더 법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끝내는 주수를 능가하고 호령을 폐기하였으니 정상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형법을 급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전하께서 과오로 취급하여 용서하라시는 하교는 어떠한 뜻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위명은 위에 있고 병권은 한 군데서 주장하는 것이니 주수의 명령에 혹 미진한 것이 있더라도 비장은 마땅히 그 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쥐송이라 이름한 것도 얘가는 오히려 꺼리는데 더구나 군려의 일에는 죽을 가망만 있고 살 희망은 없는데 만일 통섭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자의 기강이 해이하고 명의가 떨쳐지지 못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안정해두지 않은 버릇을 가진 지 오래입니다. 한번 사의를 가지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배단을 벌써 기탄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세가 위급한 군기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니 만일 그 고질적인 패습을 그대로 두고 위험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강이 더욱 해이하고 명의가 더욱 떨어져 퇴폐할 대로 퇴폐하여 형세상 구제할 수 없게 될 터인데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함께 상벌을 의논할 자는 실로 조정에 있는데 전하께서 처리하시는 상벌을 전하께서는 비록 지극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 대신과 대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가한 일이라고 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자신의 한 마음이 고체된 것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의 의논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시어 치우침 없이 매우 공정하게 하신다면 공명정대의 소재처를 자연 알게 되시고 따라서 형법이 정해지는 것은 논쟁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공론을 굽어 살피시어 서슴없이 결단하시고 군기를 엄숙히 하여 퇴폐된 패습을 진작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이 차자를 보니 기강이 해이하고 명의가 들치지 못한다 하기도 하고 퇴폐할 대로 퇴폐하여 형세상 구제할 수 없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그늘의 패단을 바로 지적한 것이나 기강을 진작하고 패습을 구제하는 것이 어찌 형벌만 엄중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겠는가? 나의 생각은 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8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밤에 손방에 화기 같은 기운이 있고 남방에는 번개가 쳤다. 진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8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선의를 4번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자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상의 전지를 받자오니 기강을 떨치고 패습을 구제하는 것이 형벌을 엄중하게 하는 데 달려있지 않은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신등의 뜻이겠습니까? 착함이 있으면 가려우지 않고 죄가 있으면 놓아주지 않으며 한결같이 하늘이 시키는 명령을 따르고 자신의 사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3대 때의 상벌은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실을 조사하는 일이 올바르지 못하고 상을 내리고 벌어주는 일이 분명치 못하며 착함이 있어도 반드시 드러내주지 않고 죄가 있어도 반드시 배지 아니하여 선악이 함께 행하고 공과가 구분되지 못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멀거니 보기만 하고 귀결을 알지 못하며 착한 사람은 꺾임을 당하고 완악한 사람은 교만해져 날로 침체되고 날로 무너져 끝내는 환산하여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형전이 어떻게 바로워질 수 있고 국세가 어떻게 높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기강이라는 것은 실로 실행될 바가 없을 것이므로 신등은 이를 염려하여 성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오니 바라건대 형전을 바로하여 교만에서 부리기 어려운 호기가 위축되고 시들어서 신랄 같은 기강이 유지되게 하소서. 신등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들이나 어찌 감히 형벌을 엄중하게 하여 위로는 천하를 그르치고 아래로는 배운 바를 어기려 하겠습니까? 이른바 형벌을 엄중하게 한 것은 법을 각박하게 쓰고 교묘한 수법으로 헐뜯어서 걸려들 수는 있어도 빠져나갈 수는 없게 하며 뼈에 사무칠 정도로 처참하게 만드는 법이니 조고가 이세를 유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안세는 위로는 조정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아래로는 주수를 안중에 두지 않으며 도로에서 지체하거나 호령을 어기기도 하였으니 그의 날뛴 형세와 교만한 기세를 보면 비록 옛날 번진의 패리한 습속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했겠습니까? 인정을 참작하거나 성경을 비춰보더라도 노력의 형벌을 모면할 수 없으니 형률대로 주의를 정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하는데 선하께서는 형벌을 엄중하게 한다고 핑계하시니 신등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죄는 당초부터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요 기강이 해이된 것은 밝게 나타났습니다. 대신과 대간들이 번갈아 논개하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선하께서는 매양 달변으로 거절하시니 반드시 이 두 사람을 무죄로 취급하시려 합니다. 아무리 기강이 퇴폐하고 군율이 해이하여도 성상께서는 유념하지 않으시니 비록 이 두 사람은 사정으로 비유한다 하시더라도 종묘 사직과 마은 백성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영단을 내리시어 빨리 적당한 형벌을 결정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말한 형벌을 엄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적 기강을 떨치는 방법은 형벌만 엄중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을 무죄로 취급하려 한다 하는데 내가 그들을 무죄로 취급하려 한다면 어찌 고신을 빼앗기까지 하였겠는가 하였다. 진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8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무지개가 동방에 나타났다. 진조실록 40억원 중종 17년 8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를 4번 아뢰고 또 차자를 올려 청하니 연하지 않았다.
준조 7억 40억 원, 중조 17년 8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드시는 생년자를 장원서로 하여금 진상하게 하였으나 제때가 아니므로 진상할 수 없다 하오니 청컨대 경기로 하여금 진상하게 하소서니 전개하기를 패단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자전께서 강령하실 때까지만 진상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 7억 40억 원, 중조 17년 8월 20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4번 아래고 또 차자를 올렸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 7억 40억 원, 중조 17년 8월 3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평양감사 장계에 서울 장사치와 안악사람 등 13명이 유기와 인삼을 몰래 가지고 나가 요동지방에 팔고 돌아오다가 선천에서 붙잡혔다 하였으니 삼국지경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큰 죄인데 하물며 스스로 동행했음이랴 더욱 놀랄 일이다. 그들을 잡아야 와야 될지 공문을 보내서 추구해야 될지 그것을 해줘에 물어보라 하며 형조가 아뢰기를 잡아와서 조옥에서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준조 7월 40억 원, 중조 17년 8월 3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오후시에 태백이 사지에 나타나다. 준조 7월 40억 원, 중조 17년 8월 3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곤양군의 아전이 문종혁의 아내는 그 남편의 상을 당하여 거상 중에 조석으로 곡하고 음식을 올리되 슬픔과 정성을 다하고 3년상을 마치고도 곡업을 그치지 않으며 매양 상망을 만나면 제사 지내는 일을 패하지 않을 뿐더러 머리도 빗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흰옷을 입으면 누구도 그가 웃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남편을 위하여 반드시 의복이며 건이며 버선 등을 만들어서 장지로 붙여 황천에 있는 남편에 전하기를 바랐다. 그의 지극한 정성은 이처럼 가식이 없었으므로 향업이 탄복하였다. 그의 아들 문도선도 4, 5세 때부터 그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되어 고기를 먹지 않았다. 준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의원 제주가 아뢰기를 세자께서 관리에 쓰실 원유관을 장식할 옥이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본원에 간수한 옛 평천관에 병자라고 썼는데 이는 필시 덕종대왕께서 세자 때 쓰셨던 것인 듯하니 그 주옥을 사용하소서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이권 이안세 이를 아뢰었다. 제차 아뢰기를 상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종조에는 재상들을 중히 대우했다고 하셨으나 신이 덕건대 성종조의 굴령을 범하는 자가 있자 즉각 장형을 가하여 멀리 귀양 보냈다고 했으니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스스로 차등이 있어 한결같이 율대로 할 수 없다 하였다. 세 차례 아뢰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이를 패한 지 오래니 아랜대로 충군하도록 하겠다 하며 또 아뢰기를 충군만 하는 것이 어찌 군법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대로 주의를 정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충군이면 족하다 어찌 죄를 더 주겠는가 하며 또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 7월 46권 중조 17년 9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좌이정 난군 및 건부당산 권견 홍숙 심정 이행과 승지 채침이 아래기를 김직문을 평문하니 공법지의 집에서 안채겸과 16인이 모일적에 기준도 참여했다고 했다가 형장 신문을 하니 그의 말이 같지 않았습니다. 직문은 곧 처겸의 복심으로써 사건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사람인데 또한 시산정을 말하면서 황영과 윤세형이 모의에 참여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평 현감의 아들은 홍색 달령을 입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야흐로 상복을 입을 때이니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청도에 있을 적의 조사에는 처겸이 공법지의 집에 모일적에 각기 술병과 과일을 가지고 왔었다고 했는데 처금이 흉악한 반역을 거사하려면
오장이 불처럼 달아올랐을 터인데 그처럼 조용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말하기를 낙지를 차려놓고 먹었다 하지만 말이 거기 각기 달라서 믿을 것이 못됩니다. 지금 만일 그대로 믿어 모조리 공초에 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신국한다면 원통한 녹사가 없지 않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리까? 잔교하기를 직무님이 죽어버려 비록 출신하려 해도 할 수 없으니 모두 놓아 보내라 하였다. 전조실화 46권 중종 17년 9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데뷔전의 정세가 나아지자 상이 약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제조 김전, 장순손과 승지 조순에게는 말 한 장 일부 활 일정, 전죽 일부 의원 하종혜에게는 말 한 필과 쌀콩 각 열석, 김순몽에게는 말 한 필, 은여 신비와 장금에게는 각각 쌀콩 각 열석씩을 주고 내관, 반감, 별감에게도 모두 하사가 있었다. 잔교하기라 요사이 오래 일을 보지 않아 군신들을 접하지 못하게 되니 마음이 매우 미안하다. 그러나 자전께서 완전히 쾌차하지 못하시니 아직 2, 3일을 기다렸다가 경년에 나아가겠다 하였다. 전조실 46권 중종 17년 9월 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로위 김필신이 정원에 와서 고하기를 신이 정로위 경효정의 집에 가니 효증이 피장 두 사람과 바야흐로 옷을 만들고 있는데 반홍으로 안을 하기에 신이 이것은 값이 매우 비싸서 한 짝값이 무명 한 필 값이다 하고 하자 효증이 시속의 풍속이 이러하고 폐조 때에도 역시 그랬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나눔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왔어요. 고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시절이 고생스러우면 단식조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상징이다. 이는 필시 폐조라는 말을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 고하게 된 듯하니 어찌 취실할 수 있겠는가? 시급히 내보내라 하였다. 중조실 46권 중종 17년 9월 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삼척에 지진이 있다. 전조실화 46권 중종 17년 9월 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비변사 제조 장순손 등이 아래기를 김주 장합이 부락을 많이 모아 여연에 와서 삶으로 마땅히 내쫓아야 하는데 평안 함경 두 도는 전일에 조정해서 이문한 것에 따라 바야흐로 조치를 하고 있다 하니 만일 이 일을 거행하기로 하면 절목이 매우 번다 하겠으니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알아찬교하였다. 이에 정광필 김전 남군 이유청 이계명 홍숙 심정 이행 이항 최한홍 유미 등이 바야흐로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데 전교하기를 여영과 무창의 오랑캐를 몰아내는 것은 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항시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헤아려 본다. 이 오랑캐들이 우리 지경에 가까이 와 있으며 불하게 퍼지니 마땅히 일찍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제왕이 군사를 일으키려면 시기가 맞아야 하는 법인데 지금이 마땅히 토벌을 해야 할 시기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토병의 형세가 약하면 마땅히 경병을 보내야 할 것이고 변방 근심거리가 더욱 극성스러워진다면 팔도의 군사 형세가 반드시 동료될 것이니 이는 진실로 가벼운 일이 아닌데다가 더구나 평안 황해 두 도는 수재와 우박의 재해가 잇따라 일어 상하가 마땅히 염려해야 하니 지금이 어찌 군사를 출동할 때인가. 성종조의 오랑캐들이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되자 성종께서 허종의 의논에 따라 죄를 무기로 뜻을 결정하셨다. 이것은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언책을 맡은 사람들이 허종에게 죄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대개 변방 사단을 염려했던 것이다. 무기는 흉기이고 전투는 곧 위태한 일이라 제왕은 마땅히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옛말에 조정은 복신과 같고 변방은 사지와 같다 하였으니 이는 내외와 경중을 헤아린 말로서 역시 내정을 닫고 외적을 물리치라는 뜻이다. 지금 이 내정을 다 닫고서 외정을 물리치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조정의 계획이 비록 이미 결정되기는 하였지만 나의 생각에는 결코 경솔하게 출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니 때를 기다렸다가 출동시켜야 한다 하며 김전 등이 아뢰기를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신등도 두 가지로 의논했고 또한 쫓아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어찌 방비를 잊었어야 되겠습니까? 종사관을 두도 평안도 함경도에 보내
올해에는 군사를 출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효유하고 성곽의 경고 여부와 군자의 허실을 살펴보아 부족한 일들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종사관은 아랜대로 보내라 하였다. 전조 7월 46권 정조 17년 9월 6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시광은이 아래기란 데뷔전에서 편치 못하심으로 아직은 서연과 회강을 정지했었는데 이제는 데뷔전께서 이미 평복되셨으니 서연을 열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군께서 빈객을 접견하게 되실 때 계몽을 진강하게 함이었다 하리까 하니 찬거하기를 서연 일은 뒤에 말하겠다. 계몽을 진강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전조 7월 46권 정조 17년 9월 6일 기후 세 번째 기사 한부가 아래기를 신상이 군기를 거르친 일이 많은데도 놓아두고 논하지 말라 하시는데 율대로 주의를 정하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신상이 주장으로서 일을 거르쳤기 때문에 당초 율대로 하려 했으나 나의 생각의 변장이 군기를 거르친 것과는 다르다 여겨짐으로 놓아두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또 이제는 완전히 놓아줄 수 없으니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